여러분의 노후를 망치는 건 질병도 고독도 아닙니다. 바로 잘못된 인연입니다. 지난달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3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김순자 선생님의 전화였죠.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니 부끄럽네요. 하지만 저처럼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해서요. 3년 전 은퇴하고 나서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니 이야기를 이어가셨죠. 처음엔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았어요. 동창회, 교회 모임, 노인대학까지.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제 통장엔 5천만 원이 사라졌고 마음의 상처만 가득합니다. 이제는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예요. 이런 일은 김순자 선생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대한노인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사 노인 10명 중 7명이 잘못된 모임 참여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잘못된 모임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은퇴 후 절대로 나가면 안 되는 6가지 모임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심리연구소와 대한노인복지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예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자금과 평안한 삶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위험한 모임을 피하는 방법은 물론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인간관계의 해답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 이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은 화면 왼쪽 아래, 좋아요는 엄지 모양 버튼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위험한 모임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동창회 모임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모임은 시기와 질투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는 모임입니다. 특히 동창회나 동문회 같은 오래된 모임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얼마 전 65세의 박영호님을 만났습니다. 30년 넘게 매달 만나왔던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을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몇 번 빠졌어요. 제가 은퇴하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다행히 사업이 잘 되어서 안정을 찾았죠. 그런데 그때부터였을까요? 모임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영호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회비를 더 내야 한다느니 우리가 못 사니까 식사값도 계산하고 가라느니, 심지어 어떤 친구는 영호야, 너는 잘 되었으니 이제 우리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노골적으로 말하더군요. 이런 경험은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노년심리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응답자의 67%가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대 노년학과 김성훈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퇴 후에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성취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집니다. 이때 타인의 성공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기 쉽죠.
또한 자녀의 성공 여부가 부모의 성공으로 직결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도 한몫합니다. 실제로 박영호님의 경우 손주 이야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번 모임에서 제가 손주가 영재교육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더니 어떤 친구가 너는 맨날 자랑만 한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의 자녀가 아직 결혼도 못했다는 걸 모르고 한 이야기였어요. 이런 현상을 전문가들은 노년기 상대적 박탈감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이 인간관계를 해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인심리상담 전문가인 이미경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느껴지는 모임이라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징후가 보인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성공이나 행복한 일을 이야기했을 때 분위기가 불편해지는 경우. 둘째, 경제적 부담을 특정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경우. 셋째, 다른 사람의 성공을 깎아내리거나 비아냥거리는 발언이 자주 나오는 경우. 넷째, 모임 후에 뒷담화나 험담이 자주 들리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점진적으로 모임 참석 횟수를 줄여가세요. 갑작스러운 단절은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적으로 친밀한 12명과의 교류는 유지하되 큰 모임 참석은 자제하세요. 셋째, 거절할 때는 건강이나 가족 돌봄 등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들어 설명하세요. 넷째, 새로운 취미나 봉사 활동을 통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행복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이해와 배려가 있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잘못된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모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모임은 종교를 가장한 금전갈취 모임입니다. 이런 모임들은 우리의 신앙심과 순수한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71세 이명숙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년 넘게 절에 다니셨던 분인데 최근 큰 상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정말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절에서 만난 보살님들이 따로 모임을 만들어 불경도 읽고 봉사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은퇴하고 마땅히 할 일도 없고 외로워서 그분들과 함께하게 됐죠. 이명숙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다 같이 불경도 읽고 어려운 이웃도 도우러 다니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한다면서 돈을 모으자고 하더군요. 처음엔 10만 원, 그 다음엔 50만 원, 곧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청 노인범죄 피해 예방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종교를 빙자한 노인 대사, 사기 피해액이 무려 85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신고된 사례가 전체의 30%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명숙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나중엔 아예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이 공약물이 내세에 복이 된다. 돈을 아끼면 나쁜 일이 생긴다는 식으로요. 심지어 자식들에게 불행이 올 수 있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결국 1년 만에 제 퇴직금 3천만 원이 다 나갔습니다. 노인종교문화연구소 박준영 소장은
이런 수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런 사기 집단들은 매우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먼저 정통 종교 단체로 위장해 신뢰를 얻습니다. 그 다음 봉사나 선행을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열게 만들죠. 특히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접근 방식은 매우 교묘합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따뜻한 관심과 친절로 접근합니다. 혼자 사시는군요.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둘째, 영적인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요즘 기운이 안 좋으시네요. 애군이 보이는데. 셋째, 해결책으로 금전적 요구를 합니다. 이번 기도에 동참하시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예요. 넷째, 거절하면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더 큰 불행이 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수법을 피할 수 있을까요? 대한노인의 소비자보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정통 종교 단체는 절대로 개인에게 거액의 후원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금전적 요구가 있다면 즉시 경계하세요. 둘째, 불행이나 저주를 언급하며 협박하는 것은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즉시 관계를 끊으세요. 셋째, 종교 활동과 금전적 요구를 연결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특히 공양이나 시주를 강요하는 경우 주의하세요. 넷째, 새로운 종교 모임에 참여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특히 자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노인보호 전문 기관 1577만 1389에 신고하세요. 이명숙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교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지 불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당한 일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떨립니다. 우리의 신앙심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진정한 종교는 결코 협박이나 강요로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모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모임은 무료 건강검진을 미끼로 한 판매 모임입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크신 어르신들의 마음을 악용하는 가장 악질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3세 김정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건강을 자랑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건강검진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신다고 합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더라고요. 무료 혈압 측정, 무료 당뇨 검사, 거기다 점심까지 준다고 하니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늘 병원 가는 게 부담되었거든요. 김정희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힘겹게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친절했어요. 혈압도 재주고 당뇨 검사도 해주고. 그런데 검사가 끝나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혈압이 심각하다. 당이 너무 높다면서 자기들이 파는 건강식품을 사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고 겁을 주더라고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식품 관련 피해 신고가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무료 건강검진을 미끼로 한 사례가 전체의 68%를 차지했죠. 결국 카드로 200만 원어치를 끊었어요. 집에 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알고 보니 그 검사 수치들도 다 조작된 거였어요. 며칠 뒤에 동네 병원 가서 재검사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소비자보호원 이진수 수석연구원은 이런 수법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업체들은
매우 계획적으로 움직입니다. 먼저 무료라는 단어로 경계심을 낮춥니다. 그 다음 전문적인 의료기기와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을 동원해 신뢰감을 형성하죠.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의료인이 아닙니다. 이들의 판매 전략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무료 건강검진으로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어머나, 이 수치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큰일 날 뻔하셨어요. 둘째, 시간적 압박을 줍니다. 오늘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셋째, 가격 할인을 미끼로 즉석 구매를 유도합니다. 오늘 가입하시면 특별히 50% 할인해드립니다. 내일은 이 가격에 못 해드려요. 넷째, 주변 이야기로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지난번에 오신 분도 이러다가 큰 병으로 고생하셨어요. 대한노인의학회 박상현 교수는 이런 조언을 합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죠. 하지만 진짜 의료기관은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은 반드시 공실력 있는 의료기관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보호원은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시합니다. 첫째, 무료 건강검진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공실력 있는 의료기관은 이런 방식으로 환자를 모으지 않습니다. 둘째, 현장에서 즉석 구매를 강요받는다면 100% 사기를 의심하세요. 정상적인 의료기관은 절대로 그 자리에서 제품 구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셋째, 검사 결과에 대해 불안감을 조성하더라도 반드시 주치의나 가까운 병원에서 재확인하세요. 넷째, 이미 구매했다면 즉시 청약 철회를 신청하세요. 방문 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소비자보호원 1372나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만 1389에 신고하세요. 김정희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건강이 걱정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건강검진은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병원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소중함을 지키려는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불안한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래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제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모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모임은 투자를 유도하는 모임입니다. 이런 모임들은 고수익을 미끼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노립니다. 68세 최병철님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35년간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받은 퇴직금 2억을 모두 잃으신 분입니다. 처음엔 아파트 주민 카페에서 만난 분이었어요.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투자 모임을 소개받았죠. 마지막 기회다. 이번이 아니면 평생 이런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금융감독원의 최근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대상 투자 사기 피해액이 지난해에만 1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의 92%가 전 재산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300만 원만 투자했어요. 한 달 뒤에 정말 33만 원의 수익금을 받았죠. 그때부터였을까요? 더 많이 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퇴직금 2억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금융범죄수사팀 김도현 팀장은 이런 수법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른바 먹튀 수법의 가장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투자금에 대해 실제로 수익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미끼로 더 큰 투자를 유도한 뒤 한 번에 사라지는 거죠. 특히 요즘은 가상화폐나 해외 투자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투자 유도 방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신뢰관계 형성 단계입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한 번 믿어보니 이렇게 성공했잖아요? 둘째, 소액 투자 후 수익 실현 단계입니다. 보세요. 약속한 대로 수익금이 들어왔죠.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셋째, 큰 투자금 유도 단계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최소 투자금이 5천만 원입니다.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 넷째, 시간적 압박 단계입니다. 내일이면 이 상품은 마감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이런 기회는 없어요. 최병철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큰돈을 투자하고 난 뒤로는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사무실을 찾아가 보니 이미 비어 있었고, 알고 보니 가상의 주소였더군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5년 동안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금융감독원 노인금융피해예방센터는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약속하는 투자는 100% 사기입니다. 수익이 높으면 그만큼 위험도 높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둘째, 투자 전 반드시 해당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합법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확인은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 1332로 가능합니다. 셋째, 선투자, 구수익 방식의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합법적인 금융상품은 이런 방식으로 판매되지 않습니다. 넷째, 지인의 소개라고 해도 무조건 신뢰하지 마세요. 투자 권유자도 사기 조직의 일원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투자 서류는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금융범죄 예방 전문가 이수진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노후 자금은 평생 모은 소중한 돈입니다. 고수익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 등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투자 권유를 받으시면 즉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최병철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돈을 잃고 나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얼굴도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발 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세요.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는 이 고통, 누구에게도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투자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한 투자 권유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여러분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모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모임은 정치적 성향을 강요하는 모임입니다. 이런 모임들은 여러분의 순수한 애국심과 사회 참여 의지를 이용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67세 이영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시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봉사 모임이었어요. 매주 공원도 청소하고 독거노인도 돕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임의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노인사회참여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중 42%가 원치 않는 정치적 활동에 참여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시사 이야기 정도였어요. 그런데 점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라는 압박이 시작됐죠. 모임비로 거둔 돈으로 특정 집회에 참석하고
그곳에서 피켓도 들어야 했어요. 거부하면 애국심이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노인권익보호센터 박민정 소장은 이런 현상의 위험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퇴 후 사회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봉사나 친목 모임을 가장하다가 점차 정치적 목적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애국심과 정의감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이런 모임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처음에는 봉사나 친목을 앞세웁니다. 우리 동네는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어요. 둘째, 점차 정치 이야기의 비중이 늘어납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 답답하시죠?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셋째, 특정 정치 성향만을 강요합니다. 우리 모임은 모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면 안 되죠. 넷째, 집회 참석을 의무화합니다. 이번 주 집회에 못 오시면 다음 달 회비를 2배로 내셔야 합니다. 이영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30년 지기였는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절교하자고 하더군요. 봉사하러 갔다가 정치적 갈등으로 우정이 깨지다니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사회학자 김현우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참여는 중요한 시민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어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정치적 갈등이 기존의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합니다. 첫째, 모임의 성격이 변질되는 징후를 주의 깊게 살피세요. 갑자기 정치 이야기가 잦아지는 경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강요하는 경우, 회비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둘째, 정치적 의견 당요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하세요. 저는 정치적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셋째, 봉사나 친목 모임이 정치 모임으로 변질될 경우 과감히 거리를 두세요. 넷째,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인간관계 단절은 피하세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우정을 해치지는 못합니다. 다섯째, 의심스러운 모임은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만 1389에 상담하세요. 이영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정치적 견해는 각자의 몫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정이 깨지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정한 애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정치적 견해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 누구도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봉사와 친목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6번째 모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모임은 과도한 친목과 음주를 강요하는 모임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모임이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70세 강명호 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직장 동기 모임 때문에 중환자실을 다녀오신 분입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주 2회로 늘어나더군요. 이제 시간 많잖아라면서 자꾸 나오라고 하고, 안 나가면 우리 무시하냐, 일이가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음주 관련 응급실 내원 사례 중 78%가 친목 모임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했더니 약을 좀 빼고 오지 그랬냐며 비웃더군요. 결국 그날도 강제로 마셨다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대요. 노인건강연구소 최지원 박사는 이런 모임의 위험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약물과 술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노년기 우울증 약물과 알코올이 만나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이런 모임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은퇴를 빌미로 모임 횟수를 늘립니다. 이제 시간 있잖아. 매주 나와야지. 둘째, 음주를 강요합니다. 우리가 몇 년 만에 보는 건데 한 잔도 못해. 셋째, 건강상의 이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약 좀 먹는다고 큰일 나냐? 우리도 다 먹으면서 마시는데. 넷째, 불참시 인신공격을 합니다. 요즘 잘 살게 됐다고 옛 친구들을 무시하는구만. 강명호 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후회됐던 건 그동안 가족들의 만류를 무시한 거였어요. 아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이제 그만하시죠 하는 말 한마디를 못했던 내가 한심스러웠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 박성현 교수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소량의 음주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절대 음주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고혈압, 약물 복용자, 당뇨병 치료 중인 분, 심장 질환이 있는 분, 우울증 약물을 복용 중인 분, 위장 질환이 있는 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모임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술이 없는 건강한 취미 모임을 제안하세요. 이제는 건강을 위해 등산이나 갈까요? 둘째, 점심 모임을 제안하세요. 저녁보다는 점심에 만나면 여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셋째, 가족과 함께하는 모임을 제안하세요. 다음엔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가는 건 어떨까요? 넷째, 건강상의 이유를 명확히 말씀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 건강을 위해 이해해 주세요. 강명호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이제야 실감납니다. 그동안 을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독을 마셨나 싶어요.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의 건강을 걱정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기억하세요. 우정은 결코 술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친목은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술자리가 아닌 건강한 취미로 하나 되는 모임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펴본 6가지 위험한 모임들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퇴 후 절대 나가면 안 되는 6가지 모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동창회 모임입니다. 누군가의 성공이나 행복이 시기의 대상이 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하는 모임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종교를 가장한 금전갈취 모임입니다. 신앙심을 이용해 헌금이나 시주를 강요하는 모임은 즉시 멀리해야 합니다. 셋째, 허위 건강검진으로 포장된 판매 모임입니다. 무료 검진을 미끼로 고가의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강매하는 수법을 조심하세요. 넷째, 사기성 투자 유도 모임입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권유는 반드시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다섯째, 정치적 성향을 강요하는 모임입니다. 특정 정치 성향을 강요하고
집회 참석을 강제하는 모임은 피해야 합니다. 여섯째, 과도한 친목과 음주를 강요하는 모임입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술자리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소중합니다. 30년, 40년 일하면서 쌓아온 재산과 건강, 평화로운 마음까지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잘못된 모임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말씀하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제 건강과 행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대신 이런 모임을 찾아보세요.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모임, 취미와 재능을 나누는 평화로운 모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모임, 강요나 압박이 없는 자유로운 모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노후를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황금빛 노후 채널에서는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더 건강한 나날을 보내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은 화면 왼쪽 아래에, 좋아요 버튼은 엄지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후가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